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11월의 그 첫 번째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중간 선거와 양적 완화 규모 발표를 앞두고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9월 PMI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오르면서 역시 훈풍을 불어줘 넣어줬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14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527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쉽고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싱크풀의 비숍 윤용식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11월의 그 첫 번째 장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그간 4일 동안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은 모두 매도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오늘 장을 이끌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주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장세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나눠서 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반발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매도가 나왔었죠. 이제 금요일 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별반 이유는 없었고요. 오로지 선물에 의한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하루 만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 또 매수를 대거 하면서 다시 또 기대감에 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총평을 하자 그러면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1900선이라는 부분 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전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한계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흐름에서 한계를 보이는 장세에서는 어느 종목 쪽으로 또 테마 쪽으로 개별 장세로 이렇게 각계전투식으로 벌어져 나오는 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도 보시면요, 저번에 지목했었던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요 아주 급반등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잘 보시면 주도 테마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요, 지금 뭐 각계전투식의 산발적인 개별 장세 말고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재 장세에서는 어쩌면 잘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이 훨씬 많은 장세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번 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오늘 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 시간에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쏟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주도 테마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분간은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보면 그런 주도 테마도 시세를 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이 억눌렸던 대형주들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주도 약간 오르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규정 지은 대로 우리가 너무 깊이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르는 어떤 반발매라고 보시는 게 그런 쪽은 오를 것 같고요. 지금 흐름 봐서는 미국 흐름도 오늘 밤에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요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주목하실 상황 하나는 주도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속 테마가 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4대강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바이오라든가 쉬었던 주도 테마를 뒤를 따르는 후속 테마들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패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이제 바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처럼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개별화하는 장세로 좀 더 화려하게 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주에 이어서 어떤 테마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이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대응이 유효하겠다고 말씀하신 점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대세 예측에 기반한 투자 설계, 손절없는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투자 성과를 자랑한다.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이 시간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LG화학과 에스텍파마를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약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LG화학은 오늘장에서 7% 정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네. 추가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네. 동사를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예측했던 게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121선을 기반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따라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흔들려도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흔들림이 적고 이런 부분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죠. 당시에 지수 흔들림으로 봐서는 대형주를 우리가 할 때가 아닌데 잘 보시면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수를 하시고요.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시면 딱 좋을 거다 말씀드렸고 올라가면서 35만 원에서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35만 원에 맞고 가볍게 흔들고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미리 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설계된 대로 행동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설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흔들림이 있고 다시 넘을 것이고 목표가는 50만 원을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자체의 흔들림이라는 부분을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의 상승 자체는 추세적으로요. 어느 정도 추세 라인을 걸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림이 있더라도 방향을 계속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요. 맨 끝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요. 즉 40만 원까지는 추세 상승, 40만 원대부터 50만 원 정도까지는 오버슈팅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끌고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스텍파마였죠? 네, 에스텍파마입니다.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추천이 됐던 종목인데요. 동사의 패턴은 우리가 저항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저항선을 타넘는 종목의 향후의 시세에 대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동사의 패턴이 저항선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아래에서 위로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요동치 아니하고 저항선을 가볍게 넘고 안착 시도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하신 대로 밑에서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윗부분에 저항선을 타넘고 다시 안착 시도를 보이고 오늘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향후에 위로 올라가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패턴 자체는 위로 급반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요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화불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점점 가열돼서 타오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위로 점점 불꽃이 위로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넘을 건 다 넘었습니다. 저항선을. 이제 이 저항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요. 즉 쉽게 말해서 3,600원, 700원 됩니다. 그런 부분을 깨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윗부분으로 타고 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다. 목표가액은 5,500원, 5,000원 이 정도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과 에스텍파마 이후 전략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추세 말씀드렸고요.
또 저항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이 즉 지지가 되겠죠. 다음에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단계별 대응이라는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별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막연히 백지해놓고 흐름을 연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앞부분에 이어진 흐름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꿈꾸게 마련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개의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고점 꼭지가 되겠죠. 잠깐 백판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요. 네. 주가 흐름이 앞부분에 자기가 이제 수익은 안 냈겠죠. 이렇게 수익이 나고요. 쭉 빠져줍니다. 예. 이렇게 빠져주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앞부분이 자기가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게 마련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가게 될 거야 라고 관점을 가져갔다가 이 부분이 뚝 부러져 내리는 부분이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깨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과 사람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든 지점, 이 두 개의 지점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단계별로 분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해를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은 이 밑에 메인 라인 부분 하단에서의 흐름이 틀리고요. 여기서 전고점까지의 흐름이 틀려지고 전고점에서 신고가 상태로 가는 흐름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어떤 매매, 어떤 걸 사려고 할 적에도 이 부분이 어떤 지점이구나. 그렇다면 통상 어떤 흐름을 보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일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는 설계입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은요 앞에가 안개 낀 것처럼 뽀얗고 설계가 가능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꼭 쥐고 있으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인다거나 설계가 가능한 때 그 설계에 맞춰서 흐름을 따라 가시다가 설계가 맞지 않아 버리게 되면 손절이라는 부분으로 컷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한번 띄우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계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한번 느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화면이 나가고 있죠. 굉장히 좀 길게 예. 느려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흐름이 빡빡한 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깝게 지점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흐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요. 이 지점까지 올 때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지점까지 올 때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이라는 게 10만 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꿈을 꾸게 만드는 이전 고점이 되겠죠. 그 10만 원 아래로 꺾어져 내리면서 누구나 거울처럼 이 10만 원이란 가격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여기서 사면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격이 되겠죠. 10만 원대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두 번째 중요한 라인이요.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보일 만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 한 칸이 지금 여기 금거져 있는 한 칸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1년인데요. 몇 년간 계속해서 현대차는 6만 원은 깨지 않고요. 6만 원은 깨지 않고 바닥으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6만 원만 오면 현대차라는 종목은 반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6만 원에 사면은 이거는 바닥이야. 회사도 좋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6만 원에만 사면 충분히 네. 바닥으로 역할을 해 라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꿈꿔볼 수 있는 가격대가 10만 원, 또 누구나 바닥이라고 믿을 만했던 가격이 6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6만 원이라는 흐름을 이 흐름에서 왕창 깨고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6만 원 정도에 사면은 이 회사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던 가격인데요. 그 부분을 무참하게 깨고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회사인데 잠깐 내려갔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6만 원을 깨고 조금씩 내려가더라도 괜찮아, 금방 돌아설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매도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4만 원 혹은 또 3만 몇천 원까지 다운을 하면서 6만 원에 산 사람이 거의 흔히 말하는 반토막을 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라인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요. 흔히 말해서 이 가운데 바닥으로 생각했다가 무너져 내렸던 그 라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라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인 라인이 깨고 내려갔을 때 그 윗부분에는 반드시 6만 원대 매물이 쌓이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몇 년째 계속 바닥이었으니까 사놓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부분을 무참하게 깨고 내려가니까 곧 올라올 거야라고 하다가 점점 빠지면서 반토막에 가깝게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심리는 다시 6만 원에 오게 됐을 때 이 걸린 시각이 차트가 지금 길게 늘어나서 짧은 게 아닙니다. 6만 원에 샀던 주식이 즉 1억 원어치를 샀는데 3만 몇천 원까지 빠지면서 6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근 9개월을 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6만 원에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팔고 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라인이라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면은 누구든지 10중 8구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선이자 지지 라인이자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흔히 지하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표현이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만든 이론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집적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표현이 좀 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구간, 그 다음에는 중간 부분을 지상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모든 이들이 꿈꾸었던 이 신고가 부분을 타고 넘어가면서 옥상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속성을 보시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주가가 가장 뚫기 힘든 정말 중요한 저항선 혹은 지지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찾아낸 두 개의 라인이 되죠. 밑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뚫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굉장히 가볍고 힘있게 뚫는다면 밑에서 끌고 모은 어떤 주포 세력이 어떤 사람이다? 돈이 굉장히 많거나 힘이 있거나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 붙었다는 것에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라인을 돌파하는 모양새를 보고선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가겠다, 힘있게 가겠다, 힘없게 가겠다, 흔들리겠다, 어떻게 가겠다, 요거를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의 변화 같은 것도 유심히 살피셔야 되겠죠. 통상이요, 지하 구간의 어떤 바닥권에서의 흐름은 흔히 말하는 더블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주식이 예를 들면 현대차가 6만 원이 바닥인 줄 알았다가 쭉 빠져서 3만 5천 원까지 빠져내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3만 5천에서 반등을 좀 하는데 이게 쉽게 따라붙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죠. 이제까지도 계속 몇 달 동안 내리던 종목을 잠깐 돌아선다고 샀다가 더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지까지 계속 내릴 때는 그에 합당한 악재들이나 뉴스들이 막 도배를 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악재는요, 외국계 증권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현대차가 망할 거야. GM이나 포드도 망하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버티냐? 안 된다. 현대차 매도다, 나쁘다. 이렇게 아주 악성 리포트를 써내면서요, 굉장히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재가 막 휘감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의 심사는 어떨까요? 대다수는 그래도 너무 많이 쌌으니까, 싸졌으니까 샀다가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 올라가면 얼른 먹고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 아니면은요,
동사의 주가를 그 밑에서 받아서 오랫동안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시면 통상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왜 더블 바닥이 만들어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단기화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진입을 해 들어올 것이고요. 그 진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쭉 빠졌던 흐름을요. 한번 단기 매매 차원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반드시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이 빠지는 부분이 되돌림이냐 다시 반등할 거냐를 확인하는 건 또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 이와 같이 더블 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더블 바닥을 분명하게 만들고 동사가 위로 올라갑니다. 더블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매도세를 그 누군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 받아내고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쭉 끌어올리면서 6만 원대를 돌파하기가 참 힘듭니다. 동사는 일단 뚫어놓고서는요. 2달 동안이나 6만 원대 저항에서 힘을 끌어모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보통 주식들은 땅바닥에서 여기 지상에 올라가는 요 분기점까지의 흐름이 매우 가볍고 빠릅니다. 제가 지금 예제로 제시한 현대차는 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요. 통상의 주식들은 굉장히 빠르고 가볍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 이 부분서부터는 앞부분에 쌓여진 어떤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빠지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등이다 쫓아갔다 물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이 매물대가 돼서 계속 누적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의 흐름은 이와 같이 N자형 패턴으로 계속 접어가면서 계단을 밟고 오르듯이 쭉 오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잠깐 하시면 바닥권에서 더블 바닥을 확인하고 샀을 때는 메인 라인 부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단타 매매자라도 요 구간에서 그렇게 잡아서 올라갈 적에는 가만히 밀고 나가셔야 굉장히 초과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상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물대에 시달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기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이나 단기적인 패턴으로 살짝 전환하셔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밀릴 것 같으면 끊어주셨다가 내려오면 다시 절반을 사주시고 올라가면 또 절반을 끊어줬다가 내려오면 다시 절반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N자형 패턴을 타는 흐름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꿈을 꾸던 최대 저항선인 전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란 부분을 뚫고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게 이걸 뚫게 되면 신고가다 그러고선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땅을 파고 올라와서 지상에 있는 제가 이거 가운데 부분을 지상 부분을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계속 걸어서 한 18층 올라온 상태에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고가를 날리려면 뭐 행글라이딩을 한다든가 뭘 하겠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지껏 걸어 올라와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항상 연상하시기를 신고가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신고가다 그러면 얼른 따라 붙으면요. 10번 중에 8번은 반드시 물립니다. 물리면 버티고 있을 수도 없어요. 신고가란 부분은 나중에 보면은 아주 뭐 적절한 가격으로 보여요. 쭉 올라간 다음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꼭대기죠. 꼭대기 상태에서 내가 잡았는데 꺾인 꼴로 딱 보이거든요. 여기서 잡히면 죽음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더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면요. 또 올라가고 한 번 더 해서 또 따라 붙으시면 또 꺾입니다. 그러면 또 손절하시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3세판 그리고 또 들어가면 반드시 또 꺾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절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이거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빠지죠?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머피의 법칙이니 나는 왜 이러니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단계별 속성을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보십시오. 현대차도 신고가 부근에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는가. 예? 지금 차트를 길게 해놔서 그렇지 이게 지금 8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요. 예? 7, 8개월을 6, 7개월 되네요. 6, 7개월을 올라갔다 원위치 심지어는 철저한 저항선으로 보이는 10만 원을 깨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깨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원위치.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뚫고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신고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끊어주시고요. 내려오면 10만 원에 대놓고 또 받으시고요. 또 올라가면 끊어주시고요. 또 10만 원을 기다려서 또 받아주시고요. 또 끊어주시고요. 또 받아주시고요. 그러다 혹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박스를 뜰 때 어떻게 패턴이 나오냐면 규정적인 그러니까 정형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10만 원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와 같이 하다가요. 어느 순간 요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계속해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10만 원만 되면 사고 어느 정도 가면 팔아주고 12만 원만 되면 다시 10만 원 되면 또 사면 되고 이와 같은 학습 효과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깨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동사를 이제 가나보다 하는 때예요. 자, 똑같이 공부하신 대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좀 지저분해졌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제자리로 박스를 회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예외적인 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시면 이제 가나보다. 오랫동안 6, 7개월 동안 실컷 단기로 내게 수익을 올려줬던 종목이고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파묻으시면 또다시 가만히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단계를 분해를 해서 단계별로 매매 패턴을 정하셔야 되는데 정돈을 해보면요. 지하 구간에서 더블 바닥을 보고 들어가서 메인 라인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지상에 올라가서 신고가를 완전히 뚫고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역시 신나게 반쯤 팔아주고 또 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위로 다시 뚫고 올라가서 마야흐로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패턴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돈이 많고 판단력이 앞서고 시장에서 회사 자체는 점점 발전하는 거니까요. 거기가 한계라고 봤는데 또 수익이 늘고 또 수익이 늘고 또 신차가 나오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팔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저도 역시 이 종목을 여지껏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는데요. 팔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단계별 분해를 하고 단계별 흐름을 기억만 하신다면 자, 이제는 자신이 있으세요. 어느 흐름이든 언제 주가를 보더라도 단계를 나누시고 요게 무슨 단계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설계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목을 판단하실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인 종목이 차트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종목이요. 상패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단계별 파악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장은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장세가 어느 쯤에 위치하는지 이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계별 주가 흐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쯤 들어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삼성공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사가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시장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이런 경우라면 이런 거 있어요. 자산 가치가 있고 뛰어난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뭔가 평화전공이나 이런 녀석들이 앞에서 하도 달리니까 하도 반짝거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빚을 잃었기 때문에 콜을 안 받았거나 뒷전에 쳐졌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안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을 종목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순배가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T 주도주도요, 신고가를 치고 조정을 또 받고 이제 조정도 받다 못해 다시 오를 때를 또 기다리는 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숨배를 도는 동안 한 번도 돌지 못했던 종목을 찾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돈이 많은 이런 시점, 유동성이 충분한 이런 시점에서는 야, 이런 경우에 시장 전반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조정이 있더라도 뭐 100명에게 물어봐도 같습니다. 조정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는 얘기가 갈려요. 서로가. 그러나 조정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든 전제하지 않든 간에 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이 답이 다 같습니다. 올라갑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라는 부분만 버텨내면 된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비교적 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싸져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인 라인을 이제 막 돌파했다거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찾아서 사람들이 묻어넣었을 때 혹시 조정을 받게 돼서 이 친구가 밀리더라도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가겠냐 이겁니다. 퍼로 따져도 낮고 뭐 PBR도 낮고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이런 시점에선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마련입니다. 개인들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흔히 알고 계시는 큰 손들이요. 뭐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부동산도 서서히 살아난다고 합니다. 저 지방서부터 막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동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시로 들어오게 되는데, 증시로 들어와서 찾게 되는 게 이런 류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좀 보실까요? 먼저 굉장히 길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기 어려우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어떤 그 메인 라인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함께. 자, 제일 먼저요.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라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12,000원이 보입니다. 그쵸? 전고점으로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야, 이 정도면 바닥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 무너진 바람에 사람들이 확 잡혔을 라인이 어딜까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차트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이 패턴 자체는요. 윗부분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메인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보세요. 중요한 게 메인 라인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통상은 이걸 보면 뭘 아실 수 있냐면 좌절했구나가 아니고 이 종목이 거래량이 되게 뜸한 종목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이 잘 되는, 핸들링이 잘 될 수 있는, 거래량이 많고 시장에서 막 서로 아귀다팀 거래가 되는 종목이 아니라 고고하니 혼자서 움직이면서 가끔씩 엉뚱하게 툭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말아 올리고요. 윗부분으로 끌어올리면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권은요. 이와 같은 패턴의 박스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고점을 이어보시면. 자,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메인 라인을 돌파하고 박스권마저 돌파한 양상에서 동사는 박스권을 넘었으니 힘이 들 것이고요. 그 힘든 부분을 이와 같이 쉬어가는 흐름으로 안착 시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양봉으로 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도 양봉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핸들링이, 컨트롤이 제대로 쉽게 되는 종목, 즉 거래가 적으면서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잘 분산이 돼 있는 종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히트는 급등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쉽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인 라인은 돌파했고요. 그 부분에서 만들어놓은 박스권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라인의 힘겨운 저항이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 가볍게 소화를 하면서 그것을 매집으로 변화시켰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이제는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통상 이와 같은 흔들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림을 이용해서 내일 정도에 이거를 좀 매집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손절 기준은 지금처럼 보신다 그러면 한 7,800원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주가가 8,290원, 그러니까 8,300원쯤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흔들림을 이용해서 산다고 해도 8,100원대에 사시게 되고요. 8,100원대에 샀는데 손절 기준을 7,800원을 정해놓으면 그게 말이 손절이지 아프거든요. 굉장히 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잡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는 기준선은 여기인데 가손절 기준을 8,000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00원을 솔직히 깨게 돼도 안 파셔도 되는데요. 7,800원
1,500원까지는 그래도 알고는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액은 여기서부터 위로 치솟아 오르게 될 경우에는 동사의 패턴은 이 위쪽에 12,000원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 아래 부분이요 11,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핸들링하기 쉬운 상태다. 노골노골하다는 거죠. 컨트롤을 하고 있다. 예, 봤습니다. 다 뚫고 넘어갔다. 그러면 남은 예상치는요 급등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앞부분 한번 관행을 보시면요 가만히 있다가 뚫고 나서 급등이라는 부분을 반응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요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공조를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비숍님의 실전 중심의 강의,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비숍님께서 무료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제가 속해 있는 싱크풀에서요. 네. 교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투자증권,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점에서요. 본점 4층입니다. 토요일, 요번 주 토요일이니까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강연회를 하는데요. 시황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장이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하하하 웃고요.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낭패를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렵다, 접근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이런 흐름들을 쭉 한번 짚어드릴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요. 종목도 이 시기에 나머지 시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계속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할 예정이오니 공짜입니다. 네, 많이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숍님께서 강조해주신 그 투자 기법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2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옴니 시스템을 3,5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꼭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한번 옴니 시스템 살펴볼까요? 네, 이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차트 패턴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3,500원에 15%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공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닥이다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일까요? 잡으시면 차트에 나옵니다만 3,500원인 걸 보실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메인 라인이라는 부분을 좀 전에 공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가볍게 올라오죠. 거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뚫으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게 마련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다 치러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상당히 업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3,500원의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고 이제 윗부분으로 탄 없는 흐름을 기대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흐름만 기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사의 패턴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패턴입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전 고점보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고점이 얕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 고점보다 그 다음에 만드는 고점이 얕게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만들고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뭘 말합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이 전 고점보다 그 다음에 만들어낸 고점이 높다면요. 전 고점에 물린 사람이 그 다음 고점에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매물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더 높다면요.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또 팔 수 있잖아요.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여기서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이와 같이 되는데 매물이 누적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워낙 끌고 내려온 양상이기 때문에 위 앞부분에 매물 부담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패턴은 좋고 매수도 잘 하셨습니다만 조금 흔히 말하는 짜증나는 흐름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유는요. 매물 때문에 그래요. 매물이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께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겠어요. 에라이 그냥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간다 말이야. 난 시간 많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장중에 어느 정도 뜨면은 한 반쯤 팔아주고요. 내려오면 다시 받아주는 흐름으로 계속 당분간은 대응하셔도 좋을 겁니다. 5,000원에 이를 때까지는 매물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몇 차례는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니까요.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전에 한번 겪으신 대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빠지죠. 예, 그죠?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빠지더니 오늘 갑자기 또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그냥 타고 넘어갈 게 아니고 살짝 끊어주시고 또 사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 5,000원 이를 때까지 이런 일이 수차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차트니까요. 그와 같은 패턴을 파악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맞춰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볼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네, 대한전선은 33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항에 거주하는 20대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7,1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0% 갖고 계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대한전선 살펴볼까요? 네, 대한전선 구조조정이 뭐 이제 거의 끝마무리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지금 추천도 했고요. 저도 역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기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내용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빚을 보통은요 증자를 해서 턴다, 뭘 해서 턴다 이런 식으로 막 꾸물꾸물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통상인데요. 우리 대한전선 회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요 뭐 했냐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졸업하겠다 이거예요. 먼저 땅이고 뭐 이거 다 팔아가지고 말이죠. 빚부터 처리하겠다고 아주 뭐 야무지게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노벨리스 코리아 상장되면 그 지분도 역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그것도 처분할 것이고요. 한 1, 2주 내로요. 또 시흥이나 남부터미널 땅도 이제 곧 처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300%가 넘던 회사가 대한전선인데요. 이것을 150%대로 낮추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지하게 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빚은 없어졌다고. 낮아질 때의 사유는 회사는 괜찮은데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빚 다 털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요. 증자 같은 거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어서 주가 희석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0.3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청산 가치의 30%에 밖에 못 미치는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싼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증자가 이제 돼서 신주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뢰하신 분이 7,130원에 네. 30%를 사셨어요. 지금 가격이 6,880원 아닙니까? 중기 좋은데요? 왜 하필 제일 높은 가격에 잔뜩 사셔서 중기로 가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낮은 가격에 사주셔야 되거든요. 현재는 일단 물리셨는데 조금 더 아래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는 급할 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다시 내려오면서 저점을 또 만들어주고 올라가고 그럴 확률이 높아요. 현재 가격이 6,880원인데 한 6,600원까지 혹은 6,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마음 잡수신 대로 중기로 묻고 가시되 본전이 되시면 일단 반 팔아주셔야 돼요. 팔아주시고 여러 번 흔들리니까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7,000원대 이하에서 또 매집하시고 또 매집하시고 자꾸 이렇게 나가시고 12월 말까지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나 제 라이브 회원이나 뭐 제 아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저 바닥에서 뭐 5,000원대 뭐 이런 데서 다 사놓고요. 12월 말까지 2배 수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12,000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공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만 수정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을 한 분이 더 보내주셨는데요. 273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급하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8,500원에 대한전선을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8,500원이시면은 100%시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대안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 끝났으니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네. 가는데요. 8,500원에 사셨으면 제가 볼 때는 증자 받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증자를 받으셨고 그랬으면은 대한전선을 노리는 큰손이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통 크게 수익을 많이 잡숴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12,000원 말고 15,000원까지 내년까지 밀고 나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상담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MS오토텍입니다. 367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MS오토텍을 6,7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네, 상승할 수 있나요? 울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살펴볼까요? 네, 새내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나오려고 하다가요. 오늘 지수가 휙 오르니까 이제 뭐 푹 꺾이는 흐름을 조금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새로 신규 상장돼 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 말고 어떤 기존의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빠져서 앞부분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종목군으로 먼저 손이 가지 잘 모르단 말입니다. 새로 상장이 돼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란 말의 정의가 뭐냐면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동사의 과거가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만은 과거가 없잖아요.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면 흔히 말해서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 사람들은 여기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웬만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게 되는데 패턴 자체는 어느 정도 움이 트다가요. 오늘 시장이 뜨니까 오늘은 주춤합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IC 코리아, 뭐 아이마켓 코리아, 뭐 기타 등등 락앤락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요. 락앤락도 그 고점을 넘으려다가 밀려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오늘은 한풀 접어주는 게 맞고요. 다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새내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현재 6,720원에 사시고 7,450원이니까 수익 중이시잖아요. 7,000원까지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 쭉 끌고 나가셔서 기본적으로요, 처음에 시작했던 갭 부분이요, 9,000원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이어 바로 살펴볼 종목은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수익권에 계신데요, 2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가가 27,700원이거든요.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예. 그 꼭지 부분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차트 부분이 꼭지가 꺾이는 흐름도 안 나오고요.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만들고 있는 건 윗부분에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모자란 부분은 일종의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박스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쉽게 말해서 26,500원 전후까지 흔들려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격이 25,000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흔들리든지 말든지 쥐고 가셔서요. 윗부분에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종목의 세력이라면 3만 원까지는 하려고 하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의뢰하신 분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28,900원까지 갔는데 뭐 이왕이면 3만 원 넘어갔다 오든지 갔다 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만은 한 2, 3일 참으시고요. 3만 원 오버했을 때 전량 매도하시면 딱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신청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맞춰주신 비숍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